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CNN 아키텍처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컨볼루션에 대한 거를 좀 했고요. 자, 기본적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다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지금까지 개발됐던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이제 좀 많이 들어본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잠깐 다시 이제 환기시키면, 자, 러닝 프레임워크에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카페라든지 톨치, 티아노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것이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대세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기업체, AI 기업이라든지 또 연구자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뭐 여러 대학들 위주로 진행됐던 그런 연구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이톨치라든지 카페2라든지 이런 거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이제 이 프레임워크들이 지금 각각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MX넷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만든 것인데, 우리 특히 아마존 웹서버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주고 CPU도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어떤 좀 효율성,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그런 개념이 되어서 여기는 뭐 워싱턴 대학이라든지 CMU 또 MIT, 홍콩대 이런 데도 이제 같이 이제 개발해서 사용되는 그런 망이라 이것도 상당히 호응을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되고요. 또 일부 파이토치, 이제 뭐 3D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것들 좀 사용하는 그런 거 추세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간이 최소한도 1시간 이상 걸릴 텐데, 자, 알렉스망과 VGG, 구글넷, 레스넷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 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간중 개발됐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왔던 것들을 이제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컨볼루셔널이 적용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이제 성공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제 르쿤이라는 이제 우리가 토론토 대학에 이제 포스트학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 1998년도에는 AT&T 벨 연구소에서 영상 압축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이 팀에서 개발한 이 프레임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일종의 숫자고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핸드리튼한 숫자를 2개의 컨볼루션과 또 풀링, 그 다음에 2개의 풀 커넥션 레이어를 이렇게 쭉 시리즈로 붙여서 우리가 개발해서 우수한 성능을 만든 그런 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 논문이 나왔고요. 그것이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다시 부활하죠. 이제 다른 이름으로. 그게 이제 이미지 챌린지라는 2012년도에 우리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2012년에 챌린지가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1000개의 클래스로 나눠지는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사진을 주면 그거를 얼마큼 정확히 하는지 트레이닝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았는데, 자, 그때 퍼스트 프라이즈를 탄 2012년 이 구조가 바로 알렉스넷이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의 퍼스트 네임이에요. 크리스제브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였고, 그 사람의 퍼스트 네임이 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망이라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자, 이 사람의 슈퍼바이저는 이제 힌튼입니다. 토론토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토론토 대학은 조용히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의 아키텍처는 이걸 다 보기는 그렇고요. 이제 앞부분만 좀 보면 그럼 뒷부분은 연속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224로 되는데 227로 우리가 이제 정정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11 by 11.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11x11 필터를 3채널로 해가지고 슬라이드 4로 이렇게 필터링 합니다. 컨볼루셔널. 그래서 55x55 사이즈를 만들어준 다음에, 자, 그 애를 어떻게 하냐면, 96개 필터를 만들어줍니다. 96개 48, 48로.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링 하고요. 절반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그 절반 사이즈를 줄인 것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컨볼루션 망을 적용하고 또 이걸 풀링하고 반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스 레이어가 227 x 227로 고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11x11 필터가 적용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4. 그러면 이제 아웃풋 볼륨 사이즈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죠. 우리가 여기서 사이즈가 한쪽 방향으로 227이고 11이면 이것이 이렇게 227을 쭉 중가면서 우리가 몇 개가 생긴다 그랬어요. 227 마이너스 이것의 이 사이즈,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이제 EP 패드. 자, 패드를 이제 여기서 안 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리고 나누기 슬라이드. 4개, 이렇게 4개씩 건너뛰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살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이걸 계산하면, 1을 더해서 계산하면 55라는 사이즈가 얻어져요. 그래서 55, 55. XY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아면 되고요. 자, 볼륨은 그래서 여기 이제 48, 48에서 96이잖아요. 네, 96 이런 볼륨이 얻어집니다. 이 볼륨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위 OPS, 오퍼레이션 이제 프로세스에서 이제 곱셈하는 그런 전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질문 파라미터 수는 얼마냐?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라는 게 뭐죠? 여기 필터를 의미하죠. 요 필터를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여기는 웨이트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파라미터는 자, 필터가 지금 11x11x3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3디멘셔널. 그리고 얘가 몇 개 있냐면 96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필터가 요게 48 플러스 48 플러스 이게 더해가지고 96개의 필터가 있는 거, 필터. 96개 필터로 서로 다른 필터. 그래서 위에 이게 지금 이게 좀 분할되어 있는 이유가 왜 96에 48, 48이냐. 알렉스넷은요, 이거를 GPU1과 GPU2로 분할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GPU가 이렇게 계산하는 플로우, 두 번째 GPU가 계산 플로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8, 48 나눈 것이고요. 어쨌든 두 개 다 더한 것이 이 퍼스트 레이어의 이제 파라미터 수하고 아웃풋 볼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망이고요. 자, 세컨드 레이어는 이제 풀링이라 쓴 요 부분이죠. 풀링. 자, 풀링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요 55x55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여기에서 이거를 27, 여기는 27로 줄이는데 이게 27 어떻게 나왔었냐면, 지금 여기서 3x3 필터를 써서 슬라이드 2로 풀링 했어요. 풀링이 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3x3인데 이곳에 맥스, 최대값, 어느 하나를 최대값을 취해서 출력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요 3x3 필터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55에서부터 필터를 빼고 개수 그리고 나누기 스트라이드 하면 되죠. 플러스. 그래서 27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다시 27 만들어진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5x5 필터를 이제 서드 레이어. 서드 레이어가 이제 컨버션 망이거든요. 네, 컨버션 망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7바, 여기서 세 번째 망이 여기 이제 서드 레이어가 여기 잠깐 쓰면 서드 레이어는 입력이 27바이 요게 27바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필터가 몇 개냐면 여기에는 128, 256개가 출력되는 거야. 출력이. 자,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필터는 얼마냐면 필터는 5x5 5x5 이 필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곱하기, 여기에 이제 96이 있잖아요. 96. 여기 96개, 서로 다른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각 레이어를 전부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컴보망이, 컴보 1, 컴보 2가 되는 거죠. 컴보 2. 자, 두 번째 레이어는 맥스풀이고요. 세 번째 망은 컨볼루션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해. 그 다음엔 다시 풀링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엔 다시 27/27 곱하기 256을 다시 이제 풀링해서 13/13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3/13. 여기서부터는 풀링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192, 또 192, 128까지 세 단계의 컨볼루션 망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우리가 이제 해보면, 파라미터 수는, 요거는 세컨드리에서는 아까 0이라고 그랬죠? 파라미터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풀링,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자, 컨볼루션 2가 256개 5x5 필터. 이게 5x5, 여기 5x5로 해가지고 256개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때 스트라이드는 2로, 스트라이드 2로. 그러니까 패드는 두개, 스트라이드 1으로. 여기서 이제 풀링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스트라이드 1으로 해서 똑같은 값을 유지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반으로 줄였어요. 3x3, 그러니까 맥스 필터에서 그러면 13/13이 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은, 여기서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이제 알렉스에서는 적용하지만 다른 논문에, 다른 그 연구자들은 그 이후에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중간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패드, 컨볼루션 3, 4, 5. 콤보 3, 콤보 4, 콤보 5. 이렇게 해서, 이게 콤보 2가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저기 이제 192 두 개 합치면 384죠. 384개 3x3 필터. 그리고 패드는 1, 스트라이드 1.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곧 나온 결과를 그대로 13/13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또 384 만들어주고 또 마지막으로 256 만들어주고 이렇게 세 번 연속. 그러니까 필터가 사실은 가면서 이제 값들을 점점 뭐예요? 딥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맥스 풀링 한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결과를 이제 6x6 요것은 이제 맥스 풀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죠. 6x6짜리 크기가 256개가 이렇게 쭉 존재하는 거야. 그럼 6x256을 이거를 전부 1차원으로 4096개로 이렇게 풀 커넥션 합니다. 바로 곱한 것만큼 요거 곱한 것만큼 요 두 개 숫자 곱한 것만큼 풀 커넥션 하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4096을 다시 한 번 더 4096으로 이렇게 나열해주고 이때는 한 번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위아래 바꿔주고 그 다음 위에서 밑으로 만들어주는 4056개를 다시 1000개로 클래스로 스코어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알렉스망에서는 소프트맥스가 안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보통 이제 우리가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퀘스천 마크.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어쨌든 바이너리가 아니고 멀티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즈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자, 대충 크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알렉스망은 점점 줄여갑니다. 55, 27, 13. 요 줄이는 건 뭐 어떻게 줄였어요? 줄인 거는 풀링에 의해서, 풀링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나머지 컨볼루션은 그대로 필터 개수만 바뀌죠. 96개에서 256개로 커졌다가 다시 384, 또 384, 250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가면서 여기 있는 모든 웨이트 값들은 이것들에 의해서 전부 우리가 파라메타로 곱해가 되고 가지고 나중에 계산이 됩니다. 자, 그 계산한 거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용되는 방법들을 잠깐 보면, 자, 요것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마
이건 나중에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먼저 해도 좋은데, 그러면은, 구조를 이미 다 알고, 이걸 하는 게, 이해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구조를 설명하면 뒤에 가서, 어쨌든 여기서는, 알렉스 망에서는 렐루를 처음 썼다. 렐루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액티베이션 함수를, 렉티파이 유닛을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기여입니다.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썼는데,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버피팅을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 오그멘테이션을 씁니다. 그거는 다른 자리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드롭아웃률을 절반 정도.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 드롭아웃을 시켜주거든요. 드롭아웃률을 절반 정도를 하면서 학습할 때 약간 앙상블적으로 우리가 좀 더 어떤 오버피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레귤라이제이션의 이제 성질이거든요. 이것도 다른 자료에서 설명을 이제 보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128, 그러니까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만큼 넣어주고 그 웨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 바이 샘플을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가지고 하는 것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라는 방법을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우리가 모멘텀 사용하는 방법이 보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아담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다른 자료에 이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2승. 자, 그다음 L2 이제 그 로스 함수를 쓰고요. 웨이트 디케이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이제 그 15.4%까지 이건 7CN의 앙상블을 이용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나중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최선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들을 다 이렇게 다른 구조를 하고 그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유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를 하면 컴보 1, 2, 3, 4, 5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컴보 3, full connection 6, 7. 요거는 자, connections with all feature maps in preceding layer, communication across GPU, across 이렇게 GPU를 이렇게 across 했다는 얘기죠. 이건 GPS를 그냥 통과시켰고요. 여기도 cross해서 여기 두 GPU 사용하는 것이 여기는 결과를 이쪽 보내고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건 뭐 이득이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두 개가 필터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나눠놨기 때문에 그것들한테 약간 좀 평균화하는 그런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수를 한번 보기 위해서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224, 224, 227이었어요. 55, 55, 17, 13, 13, 13. 크기는 192, 192, 128 곱하기 2가 됐고요. 자, 4096, 1000. 여기는, 여기 색깔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제 컨볼루션 플러스 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풀링. 이렇게 세 개 연속으로 지나고,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풀링을 하지 않죠. 그냥 컨볼루셔널과 렐로, 액티베이션 함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지막에는 이제 풀링을 하고, 그러니까 풀링이 3번 되어 있는 거죠. 중간에 콤보 1, 2, 5에는 풀링이 있고, 3, 4에는 없고, 그냥 요 값만, 여기서 한번 크로스오버 되고, GPU. 그리고 마지막에 풀 커넥션이 3번, 이렇게 연속됐다. FC1, 2, 3가 연속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했죠. 여기서 이제 아까 빠졌던 게 액티베이션 함수를 어디 쓰느냐, 렐루는. 기본적으로 렐루는 이제 요 첫 번째 막, 그 다음에 두 번째 막, 이렇게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막, 풀링까지 해서.
어쨌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풀링은 다 써야 돼요. 렐로는 다 써야 돼요. 컨볼루션이 일단 이루어지면 렐로는 반드시 쓴다. 이거 보는 거죠. 자, 이곳은 알렉스 망의 파라미터 수를 제가 엑셀에다 이제 직접 집어넣어서 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것에 이제 그 만든 방법은 컴보망에서 일단 아까 계산치를 우리가 기억하면 224, 224, 3이라는 채널에다가 슬라이드 4, 그 다음에 필터 개수는 96, 그 다음에 필터 크기는 이렇게 되죠. WHD가 채널 3을 판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웃풋 사이즈는 n-w, 이것이 입력 크기, 요거. 그 다음에 요것에 W라는 게 이제 필터 한쪽 사이즈. 뭐, H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칭이니까, X, Y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패드는 제로.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그 다음에 두 개 곱했죠. 왜 곱해요? X, Y를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웃풋이 2943.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웃풋인데, 이것이 이제 뉴런의 숫자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뉴런은 뭐냐면, 여기에는 필터 개수 곱하기 아웃풋입니다. 필터 개수 곱하기 아웃풋.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있는 것이, 이 필터의 웨이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종의 웨이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아웃풋에 F를 곱하면 뉴런의 개수가 되고요. 자, 각 뉴런당, 웨이트는 이렇게 됩니다. WHD. 이것이 뉴런이 11by 11by 3이잖아요. 거기다가 바이아스를 하나 추가해서, 자, 3디멘조널 필터에다가 364가 됩니다. 5 곱하기 363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파라미터 숫자는, 아까 파라미터 숫자가 바로 뭐냐면, 이 F, 요 필터 수에다가 요 곱한 거거든요. 요거 곱한 거예요. 아웃풋을 요걸 빼고 요걸 곱한 것이 뭐냐면 이 파라미터 숫자입니다. 아까 그 기억나죠? 네. 96이라는 숫자에다가 11by 11by 3 여기다 이제 플러스 1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오퍼레이션은 이 파라미터하고 아웃풋을 곱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아웃풋 숫자 요걸 곱해야 됩니다. 출력에 나타나는 출력으로 보내진 사이즈니까 출력 사이즈가 이제 요게 나온 숫자거든요. 요게 출력 사이즈가 이게 55가 되는 거죠. 55 곱하기 55. 55 곱하기 55 곱하기 이 9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OFS 웨이트까지. 그래서 요 값이 연산량은 이제 이 크기가 클수록 굉장히 중요하게 커지는 거고요. 이 크기가 55, 55냐, 뭐, 줄잖아. 27, 27. 이게 줄면서 요 연산이 주는데, 여기서 이제 비교되는 건 주로 이걸 비교합니다. 파라미터 숫자. 파라미터 숫자는 필터 개수에다가, 웨이트. 필터 개수에다가, 그 각각 필터하고 웨이트. 네. 필터 개수가 96 곱하기 364. 이렇게 돼. 요것이 쭉, 컴보 2, 컴보 3, 컴보 4, 컴보는 다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특히, 요 컴보 4가, 상당히 큰 걸 할 수 있죠. 컴보 4가, 필터, 요것에 이제, 크기도 커지고, 여기 크잖아요. 그 다음에, S 사이즈가, 이게 3x 3x 384. 커지기 때문에, 결국 곱한 값이 132만이 되고요. 그 다음 풀 커넥션은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웨이트 값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웃풋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여기 입력하고 곱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 최종적으로 이거 나오는 것이 이거거든요. 이게 이 풀 커넥션에 들어가는 것이 그다음 출력이 나오니까 이거 원투원으로 매치가 돼야 돼요. 앞에서 출력되는 것이 이겁니다. 6x 6x 256.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풀링이 되면 6x 256개 개수가 나요. 이것이 전부 4096개를
1대1로 매칭시켜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파라미터 숫자입니다. 곱하기가 되어서. 예, 그리고는 그 3,700만이라는 그런 숫자 나와요. 3,700만. 자, 다른 점에서 압도적이죠. 그래서 풀 커넥션이 그만큼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연산량이.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아진다는 거. 여기는 연산량은 사실은 이제 요 자체가 바로 연산량 겸 OPS가 되니까 사실은 썸메이션에서는 좀 작지만 파라미터 숫자는 요게 압도적으로 커진다. 그런 얘기죠. 자, 풀 커넥션은 뭐예요? 4.96이 또 4.96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요 두 개 곱하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4.96이 1000을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약 6,200만, 6천만. 파라미터. 큰 편이죠. 예. 자, 르넷 같은 거에 비해서 르넷보다 굉장히 큽니다. 르넷가 이거 데이터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르넷 계산한 게 있는데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 찾으면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 르넷망을 발전시킨 건데 훨씬 복잡해지고 이미지 사이즈 30이 아니라 224로 커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와 같이 큰 파라미터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OPS도 연산량도 이게 이제 1억, 여기 지금 15억이죠. 15억. 네, 15억짜리 연산량. 요게 이제 일종의 뭐예요? 이 15억이라는 그 빌리언, 1.5 빌리언 그런 어떤 연산, 그런 코스트를 갖는다. 그런 얘기죠. 상당히 그 당시 그 컴퓨터 수준에서는 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 너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다 알 수 있나요? 파라미터는 여기에 있는 필터 수하고 웨이트. 필터 웨이트. 그 다음에, 요것은 아웃풋, 출력이 곱해지는 거니까, 요게는 요 값에다가, 요 출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곱하면, 결국 토탈 연산량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면 돼요. 요 중간 값들은 다 이거 몰라야 돼요. 뉴런의 거는 사실은 몰라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다 이거하고 필터 수. 여기 커널이 이거잖아요. 휠바이 실바이 3. 3D 면적 앞에서 받은 출력이 5x5 96 채널을 갖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는 만들어주는 거니까 256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미지넷 챌린저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건 최종 결과인데요. 이거 좀 어디냐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알렉스넷 ILSVRC 이건 풀네임인데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니션 챌린지 ILSVRC 여기 힘들어요. 그냥 이미지넷 챌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N 레이어를 사용해서 자 N 레이어의 A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뭐는 빼고 뭐 더했어요? 이거는 참고로 알았어요. N 레이어 보면 여기 플링 레이어가 지금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플링 레이어는 연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파라미터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쓰지 않습니다. 연산량을 만들어주지 않는 파라미터를 만들지 않는 거 쓰지 않는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망하고 아웃풋망도 없고요. 어쨌든 출력이 최종 풀 커넥션이 나오니까 A인 레이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플링 레이어하고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만 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A 레이어 뒤에 쭉 나오는 게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13, 14, 15 쭉 지나갈 건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렉스넷을 사용했는데, 자, ZF넷이라는 게 2013년에 나오는데, 이때는 레이어 숫자는 똑같이 만드는데, 알렉스망보다 약간 좀 조금 바꿔요. 이제 그거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 에러율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핸드메이드 머신러닝 이한 것이 약 25% 정도 실력을 발휘했다면 얘는 딥러닝이 아니고 셜로우하고요. A인 레이어 정도 하면 16.4%라. 근데 이것이 별거 안 했는데 5% 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임프로브먼트죠. 그래서 요것도 안 보이게 상당히 기여를 한 그런 결과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일러와 포걸스라는 사람은 NIU 자, 재밌는 게 NIU에는 이제 여기서 이걸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논문에는 이름 안 나오는데 NIU의 그 프로페서였어요. 프로페서, 그러니까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AT&T에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페이스북하고 그 NIU로 옮겼는데 같이 겸임했는데 2012년에 힌튼 교수 팀에서 했잖아. 이제 힌튼 교수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르콩 교수와 같이 1년 동안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 르콩 교수가 르넷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힌튼 교수가 알렉스넷을 만들었고, 다시 르콩 교수가 또 그거를 보고 ZFNet이라는 것을 리파인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렉스넷인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입력을 11x 11x 스트라이드 4 대신에 7x7 스트라이드 2로 바꿨어요. 스트라이드 2.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꾼,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필터를 좀 줄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 스트라이드 2기 때문에, 결국에 촘촘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컨 레이어 갈 때 크기는 똑같아요. 55와 55.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맥스 플링 했고요. 컨트라스트 이거 똑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컴브 3, 4, 5망에서 크기는 똑같은데, 필터의 개수가 원래 앞에서는 384, 384, 256이었어요. 기억나죠? 얘를 갖다가 2512, 1024, 512로 바꿨어요. 좀 크게 필터를 더 넣었죠. 그리고 2N승을 했어요. 2N승. 네,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 이걸 해보니까 뒤엔 똑같습니다. 예, 소프트맥스 클래스 4096. 요 개수만 바꿨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이게 11.7%로 줄었더라. 이거는 뭐냐면 순전히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요걸 갖다가 계산시킨 겁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러닝 레이트라든지 어떤 얼리 스토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바꾼 거야. 그것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improved hyper parameter 수정해서 이거를 했고요. 자, 레이어도 똑같죠. 아까 플링 레이어는 좀 빼라고 그랬으니까 콤보망 5개, 그 다음에 풀 커넥션 3개, 그래서 모두 8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ZF넷의 이제 파라미터 숫자를 이제 계산을 똑같이 했어요. 224에서 플링 시킨 다음에 콤보망, 플링, 콤보 해서 이제 256, 512, 1024 이렇게 3개를 썼고요. 자, 필터 숫자는 512개, 1024, 250 이렇게 됐죠.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받아서 플링링을 받아서 51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웨이트는 여기 77, 11by 11by 3이 아니고 77이니까 좀 줄었죠. 네, 여기 플링에서는 없고요. 플링 이제 빼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수라는 거는 필터 수하고 이걸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파라미터는. 자, 필터가 96, 256 여기 같아요. 요게 이렇게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지금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필터, 그러니까 파라미터 숫자가 거의 같죠. 6700. 아까는 6200이었죠. 약간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렇죠. 여기 384, 384가 커졌잖아요. 자, 그리고 OPS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이 아웃풋이, 요건 거의 같아요. 그죠? 요 값에 의해서. 요 11, 그러니까 요 110과 110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드가 지금 2기 때문에, 출력 결과가 좀 큰 걸 알 수 있어요. 스트라이드가 나누기가 이게 4가 아니기 때문에 좀 큰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연산량이 좀 많은 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건 이제 트레이드저러니까 연산량을 좀 더 넣어서, 우리가 성능을 한 5% 정도 개선시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세 번째, 여기 그 알렉스넷, 그 다음에 2013년에 이렇게 결과 나왔고, 자, 이제 세 번째 망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2014년입니다. 2014년에는 특징이 뭐냐면, 2개 망이 동시에 나오는데, 1과 1, 2등을 하는데, 2개가 너무 어프로치가 좀 특별했어요. 그래 2개를 1등만 뽑지 않고 2등까지 누구나 다 언급합니다. 이 차이는 너무 미미하고요. 그래서 먼저 구글넷, 그러니까 이름 있는 본인처럼 구글에서 만든 망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LES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LE, 르넷 이렇게 대문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 사실 L이 대문자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구글, 르넷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자기 어떤 흐름을 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VGG. 예, 이 VGG는 이제 옥스포드 대학,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만든 건데, 옥스포드 대학이 사실은 좀 뚝천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상당한 그런 AI 분야의 유명한 대학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홍콩 대학이라든지 또 도쿄에 또 이제 도쿄 대학에서도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그때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많이 냈던 그런 그 대학에서, 이 기관에서 1, 2등 찾았는데, 자, 이거 두 개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슨에까지. 자,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이제 요 두 개 했는데, 3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끊어서, 잠깐 쉬었다 들어도 되고요. 자, 이제 요거, 저는, 요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GG넷을 먼저 볼까요? 네, VGG. 네, VGG넷은, 자, 알렉스넷이 여기 그림이 있어요. 자, 11 by 11. 자, 필터 개수, 풀링, 필터. 네, 이렇게 해서 8개 레이어. 8개 중에 지금 풀 빼면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인풋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FC, 하나, 둘, 셋. 네, 8개. 소프트맥스는 마지막 마인크 뺀다 그랬어요. 자, VGG는 이제 11, 13, 16, 19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6과 19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여기는 16과 19는 어떤 차이겠냐면, 지금 여긴 보면요, 3x3 컨버레이션을 씁니다. 얘는 11x 15, 5x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특색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모두 3x3을 써요. 필터의 이 크기는. 그리고 출력은 64x 64. 그리고 128, 128. 여기 이제 재밌는 건요, 풀링을 한번 한 다음에는 필터를 늘리고요. 자, 풀링 한다는 거는 이미지 사이즈는 줄어들잖아. 이미지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그 필터 수는 그 다음에 늘어나요. 필터 사이즈 늘어나고, 그 다음에 풀링 시켜주고 또 필터 사이즈 늘어나고. 이를테면 이것이 만약 224다. 그럼 풀링하면 110쯤 되잖아요. 110.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55.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13. 그러니까 거의 같아요. 그냥 알렉스망하고 결국 여기 나오는 풀링 개수만큼, 네, 같은 마지막에 하나 더 줄죠. 풀링 최종적으로 6x6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뒤에는 똑같습니다. 요 뒤에 망은. 그리고 여기는 VG19는 여기 이제 16개는 이거만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 여기까지 16인가요? 이게 좀 개수가 하나가 좀, 이건 뺐는데 얘는 넣었어요. 네. 얘는 19개. 자, 얘는 보면요, 이게 중간에 이게 하나 더 있죠. 3x3 컨볼망이 4번 연속해서, 얘는 3번 있고요. 4번. 그냥 풀하고, 또 4번.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둘 차이가 3개 있죠. 3개. 그러면은 얘는 지금 3개가 차이 나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2개밖에 차이 안 나네요.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뭐 빠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3x3짜리를 다 채용했다 하는 점. 컴브망에서 전부 3x3 썼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앞에서는 3x3 풀링을 쓰였어요. 3x3. 얘를 전부 2x2. 네, 그래서 그 이외에 2x2가 대세입니다. 2x 맥스 풀링의 스트라이트. 이건 뭐 이게 2x2짜리에서 맥스 풀링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4개 중에서 최대가, 또 다음 4개 중에 최대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ZF넷이 탑5 에러가 11.7%를 갖는다면 얘는 탑5에서 구글은 VGG는 7.3%. 그러니까 옥스포드. 네. 그러니까 옥스포드는 2등짜리야. 그러니까 1등은 구글이었고 2등은 VGG인데 이 VGG망은 이렇게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 거의 더블 또는 거의 그러니까 이게 8이면 3, 8에 24니까 2배에서 2.5배만큼 키운 거잖아요. 단지 이것을 이제 필터를 3x3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했는데 이것은 과연 파라미터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조직적이잖아.
내가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씩 다 쭉쭉 빼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리컨피그 할 수 있어요. 재수정할 수 있어요. 재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한한 VGG망이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요. 지금도 VGG망 웨이트라는 프리트레인 웨이트라는 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클래시파이 하는 데 있어서 이 망이 갖고 있는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 망을 갖다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앞부분이나 뒷부분, 요 초단이나 요 뒷부분을 수정해요. 클래시파이 하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1100, VG는 1000개 클래스 나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실상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쓰는 게 뭐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바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몇 개밖에 없거든요. 또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클래스 나누기 위해서는 요 마지막 클래스가 F1000이 아니고 뭐 F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것들 좀 수정할 수 있겠죠. 요걸 수정한 이후에 전체를 웨이트를 요건 그대로 두고 요걸 바꿉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파인 튜닝 한다. 파인 튜닝. 자, 그런 방법을 우리가 프리트레인 이용하는 것이 VGG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좋고 이것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면 이제 뒤에 계산해 보겠지만 이 파라미터 숫자가 너무 많아요. 파라미터 숫자가 앞에 했었던 거 우리가 ZF망은 약 6000쯤 되잖아요. 6000, 7000 자고 사이인데 자, 그거는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왜 스몰 필터를 쓰느냐? 자, 요거 이제 답변이 되게 재밌는데요. 맨 처음 우리는 이거 11 x 11, 7x7을 썼잖아요. ZF, 알렉스 썼어요. 자, 여기 보면요. 자, 7x7 컴브레이어를 한 개를 쓰는 경우하고, 자, 3x3 커머 필터를 스라이드 1에서 3개를 스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다.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7x7 필터를 이렇게 하나의 이제 뉴런이 가져가는 거잖아. 하나의 뉴런, 이렇게 딱 한 점이 그 7x7에 있는 사이즈를 전부 웨이트 해가지고 딱 결과를 내가지고, 다음 뉴런에서는 그 옆에 인접한 걸 이렇게 쭉 가져가는 7x7로. 그런데 이거를 그 스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쓰게 되면, 여기는 7x7하고 같다. 뭐가요?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영역이 똑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과연 3x3 3개는 팩토리, 여기 요 말을 지금 입증하라는 거죠. 왜 같으냐? 자, 그림을. 자, 보면, 자, 이게 파라미터 숫자 우선 적습니다. 자, 채널 수를 제외하더라도 이게 3 곱하기 3의 자승이잖아. 3x3 필터니까. 채널이 뭐, 앞에 필터 수가 되겠죠. 뭐, 입력 단위상 이제 RGB가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필터의 개수가 되는 거고, 어쨌든 C는 공통이에요. 자, 같다고 가정하면 3x3 자승은 27이죠. 그런데 만약 이거를 7x7 한 개를 한다 그러면 7x7 자승이니까 7, 49 그러니까 27이 49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3x3 3개를 쓰는 게 똑같은데 이제 리셋 필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에는 여기는 첫 번째 점은 여기에는 3개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3개. 앞에 있는 요 3개는 다시 여기에 있는 점은 여기에는 3개를 보는 거니까 요 3x3을 다 통틀면은 결국 5x5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요렇게 3개고 두 번째는 요렇게 3개고 마지막 거는 요렇게 3개는 결과적으로 이 3x3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요 두 번째 밑에 5x5를 보는 거죠. 자, 5x5의 첫 번째는 뭡니까? 요 3x3 3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스트라이드 1에서 요 세 번째 보는 거. 그러니까 토탈리
전체적으로 여기는 회색 있는 7x7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3x3은 맨 밑에 있는 3x3은 이 두 번째 3x3 스택하면 얘는 뭘 보는 거야? 5x5를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번을 스택하면 얘는 7x7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x7이 한 번에 이렇게 한 점으로 만드는 게 7x7 필터잖아요. 그죠? 자, 다시 설명하면 여기 7x7인데 여기 7x7 필터하면 한 점이 얻어지잖아요. 뉴런. 얘를 갖다가 3x3 필터를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3.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또 3x3 필터는 요것이 지금 요 5개 보는 거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설명하면 결국 3개를 스택시켜 놓는 것은 결국 1개를 7x7 필터 보는 거나 똑같은 면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펙티브는 똑같은데 이 사이즈가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념은 그거예요. 알렉스넷이나 ZF넷에 11x11이 크잖아요. 이게 커요. 네. 자, 그 대신에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증가한다 했어요. 왜 증가했어요? 레이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7x7 줄인 것이 3x3 줄인 것은 있는데 나머지 레이어가 여기는 4개인데 위에는 뭐야? 훨씬 많잖아요. 모두 13개니까 합쳐서. 그러니까 토탈리는 VGNet이 커지고 딥해지는 거죠.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파라미터 숫자 이거 이제 전부 다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엑셀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메모리 파라미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풋 아웃풋 곱한 겁니다. 그래, 요 위에는 풀링은 전부 제로고 나머지는 아까 웨이트 곱하기 이제 필터 수 이렇게 해서 계산됐는데, 자, 그래서 이 숫자가 토탈 1억 3,800. 아까 6,000 요 정도 했었죠, 그죠? 6,062메가에서 67메가쯤 됐어요, 그죠? 100만, 1000만, 6,700만인데 이거 약 곱하기 2죠. 이 2배 정도 더 많은 그러한 파라미터 숫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VG지망이 그만큼 헤비하다. 사실은 가장 유일한 단점이에요. VG지망이 성능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편하고 모디파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자, VG16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컴보 1에서 입력 사이즈 224 출발했어요. 자, 여기에는 필터 개수가 64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웨이트는 3x3x 채널 3부터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웨이트는 뉴런당 웨이트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숫자는 요 필터 수 곱하기 요 파라미터 숫자는 요 곱하기 요거죠. 그리고 요 곱하기 요거란 얘기죠. 요거 필터 수가. 자, 그 다음에 필터 수 두 번째도 똑같이 64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숫자는 517. 아까 64개를 여기 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필터가 커지는 거죠. 3x3 필터인데 64개를 앞에 거를 받아서 64개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필터가 128인데 앞에서 받아온 게 64잖아. 그 다음에 웨이트는 곱한 거, 요 두 곱한 거예요. 요 fs, 필터 파라미터. 그러니까 요건 무시하고, 자, 아웃풋은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은 요거 아까 했죠? m-w 플러스 2p 나누기 스트라이드 플러스 요 개수가 제곱한 겁니다. 루트 씌운 것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224와 224 이렇게. 이것이 연산량이죠. 연산량. 파라미터 곱하기 요 아웃풋 출력을 곱하게 되면 연산량이에요. 자, 풀 커넥션은 연산량하고 파라미터가 같죠. 한 번에 끝나니까. 나머지들은 요게 굉장히 커지죠. 출력이 512. 출력이 너무 크단 말이야. 캔수가. 그죠? 자, 그래서
파라미터를 우리가 더해보면 1억 3,800. 그리고 이거는 자 1억 3,800인데 비해서는 얘는 얼마입니까 이게 10억이고 이건 140억인가요? 이게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네, 140억. 아까는 이게 21이었죠. 그러니까 7배. 얘는 2배. 파라미터는 2배, 연산량은 7배만큼 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V지망은 이게 문제야. 이게. 파라미터 숫자도 많지만 OPS가 너무 커요. 요게 대표적으로 영향 준 것이 이거죠. 요거, 그 다음에 콤보2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아웃풋하고 요게 제법 크잖아요. 112, 1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큰 출력을 내는데 요 출력이 결과적으로 파라미터 숫자가 곱하게 되면 너무 커지는 거죠. 이 OPS가. 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VG16이에요. 자, 16은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여기까지 소트맥스. 자, VG19는, 하나 빠졌어요. 그죠? 자,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VG지망은 2014년에 7.2%, 그 전에 11%. 자, 이렇게 이제 줄였어요. 자, 그래서 VG지망이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1위를 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2위를 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두 개 컴피티션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은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VG지망은 여기에 이제 곧 설명할 구글랩보다는 로컬라이제이션은 더 좋다. 그러나 클래시피케이션은 0.8% 정도는 이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스망하고 트레인 프로시저를 갖게. 트레인 프로시저라는 건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유사하다는 거죠. 단 노멀라이제이션이 없어요. 뺐어요. 그래서 VG16하고 VG19를 사용했는데 19가 약간 더 우수하고 메모리를 더 요구한다. 트레이드 오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앙상블을 써라. 근데 앙상블 쓴 것은 우리가 ZF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돌려가지고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앙상블 쓴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위 그 피팅 되는 겁니다. 오버피팅. 오버피팅 발생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파라미터 숫자는 굉장히 커졌는데 데이터 세트가 너무 작아요. 이것도 오버피팅이 됩니다. 그런 경우 또 파라미터 숫자는 그렇게 안 큰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것도 오버피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많으면 안 돼요. 어느 한쪽에 증가한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딥러닝에서 오피트의 이유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풀링이라든지 오그멘테이션이라든지 앙상블이라든지 이런 걸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요.